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ITQ 파워포인트 1일차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ITQ 파워포인트를 수업하게 될 박재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정보기술 자격 ITQ라고 나와 있죠. ITQ는 여러분들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으로서요. 자, 시험 과목은 세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글 대신에 MS 워드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엑셀, 이렇게 세 개의 과목을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파워포인트는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6장의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시험 시간은 60분 이렇게 주어지고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다 똑같습니다. 60분씩 시험 시간은 주어져 있다, 똑같이.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3페이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4개의 시트, 4개의 종이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합격 기준은요, 5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400점 이상이면 A, 300점 이상 B, 200점 이상 C 등급을 갖다가 이렇게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점 이상이면은 자격증이 발급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기 프로그램은요, 오피스 2010 또는 오피스 2016을 갖다가 이렇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접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license kpc.oa.kr에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제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작성하는 거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갖다 간단하게 실제 시험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시험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실제 시험지요. 정보기술 자격 ITQ 시험 되어 있고요. 오피스 2010이요. 자, 과목은 한글과 파워포인트 되어 있네요. 코드 번호 되어 있고, 문제 유형 A형이요. 자, 문제 유형은 시험의 시간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습니다.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수험 번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접수하게 되면 수험 번호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수험 번호를 여기다 적어주고 본인의 성함, 성명 적고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게 되면요.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버전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안 맞으면 감독관에게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바꾸든지 그래야겠죠. 그리고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뭐 한다? 입력을 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답안 폴더. 답안은요, 내 문서의 ITQ 폴더 또는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서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야 한다. 자, 내가 아무리 6개의 슬라이드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위치를 갖다 제대로 지정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다 저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파일을 갖다가 전송해야 하는데 전송되지 않아서 뭐다 미제출 처리로 실격 처리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저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장은 크게 여러분들이 뭐다 처음에만 잘 신경 쓰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주의해 주셔야겠고, 저장할 때는요,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 여기 보이시죠? 1, 2, 3, 4, 5, 6, 7, 8 그리고 홍길동이다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 그리고 답안 같은 경우는 답안 전송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작성한 답안을 전송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답안 전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시험장 가서 감독관들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하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한번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뭐 답안 작성 요령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시험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전체 구성 부분 나와 있죠. 전체 구성. 자, 전체 구성은 여러분들 슬라이더를 우리가 6장 만들기 전에 해야 할 작업.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들기 전에 밑바탕으로 해줘야 할 작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구성 작업이 얼마 돼 있다? 6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슬라이더 크기 및 순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준다. 무슨 용지로? 슬라이더 크기를 A4 용지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슬라이더 2번 작업은 슬라이더 마스터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더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더 번호를 뭐를 이용해서 슬라이더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넣는다. 자, 그래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더 번호를 뭐를 이용해서 슬라이더 마스터라는 곳을 이용해서 그리고 제목의 글꼴은요, 궁서에 40포인트 파란색으로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로고도 넣는데 하단에다가 로고를 넣는데 로고는 어디에서 내 문서의 ITQ에 픽처라는 폴더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로고1이라는 그림을 넣어줘라. 자, 그리고 배경 있죠. 배경을 배경 회색인데 그걸 투명으로 설정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 구성 작업이 60점. 그 다음에 슬라이더 1번 나와 있죠. 표지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이죠? 표지. 이렇게 표지를 만드는 이러한 작업이 바로 1번 슬라이더예요. 자, 배점은 얼마 돼 있죠? 4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도형과 워드아트와 그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쭉 여기 보면 살짝 내려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작업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건 나와 있죠. 이렇게 세부 조건. 도형, 워드아트, 그림.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가지의 작업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도형 편집 1번, 세부 조건의 1번 도형 편집. 이 도형 편집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죠? 도형 편집은 어떤 부분? 1번 부분. 이거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다가 이제 그림 채우기로 그림 넣어주고요. 도형 효과 넣어주고요. 부드러운 뭐 가장자리다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은 워드아트예요. 여기 보이죠? 2번. 이 워드아트, 이 글씨를 갖다가 2번 작업으로 하게 됩니다. 워드아트. 3번은 그림 삽입이고요. 그림 삽입 여기 보이죠? 이렇게 상단에다가 그림을 갖다 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작업을 어디에서? 첫 번째, 표지 디자인에서 한다라고요. 순서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2번, 3번, 1번 이렇게 거꾸로 3번, 2번, 1번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을 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순서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작성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내가 이거 했다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게. 자, 그리고 2번. 자, 2번 슬라이더 2 보이시죠? 목차 슬라이더요. 이번에 목차 슬라이더 되어 있는데 목차 슬라이더는 여러분들 이런 목차를 만드는 슬라이더예요. 보이세요? 목차 이렇게 1, 2, 3, 4 되어 있고요. 자, 이 목차 슬라이더는 배점이요 60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40점이었는데 2번 슬라이더 60점. 그죠? 세부 조건 볼까요? 세부 조건은 1번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자, 하이퍼링크 여기 1번 돼 있죠. 여기에다가 하이퍼링크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글씨에다가. 자, 그래서 슬라이더 4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글씨를 갖다가 눌렀을 때 몇 번 슬라이더로? 여러분들 4번 슬라이더로, 네 번째 슬라이더, 지금 두 번째 슬라이더죠. 4번 슬라이더로 이동되게 만들어줘라.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그림 삽입. 두 번째 작업 세부 조건은 그림 삽입. 여기 2번 있죠. 이 그림을 갖다 삽입해줘라. 그리고 내 문서에 ITQ 픽처에서 그림 5번 넣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줘라. 그림을. 자, 이게 이제 슬라이더 2번 목차 슬라이더에 대한 작업 내용입니다. 자, 3번 슬라이더 보겠습니다. 3번은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더라고 얘기하고요. 배점 마찬가지로 60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글씨 넣고요. 동영상 넣고 그저 위에 영어 넣고 밑에 한글로 이렇게 글씨 넣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텍스트하고 동영상을 집어넣는 3번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더 배점 60점. 자, 보시면요.
세부 조건 위에 텍스트 작성 있죠? 글머리 기호 사용해라.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글머리 기호라고 그래요. 여기 보이죠? 이 글의 머리 기호다. 이런 부분. 자, 이렇게 글머리 기호 넣는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글머리 표는요.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여기 부분 있죠? 이 글씨들 굴림에 24포인트로 넣어줘라. 굵게. 그리고 줄 간격은 1.5줄. 자, 이 부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부분. 자, 글머리표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글머리표 해주고요. 굴림에 20포인트 줄 간격 1.5줄. 그죠? 글씨가 좀 작죠, 두 번째 게. 그래서. 자, 그리고 세부 조건 부분 동영상 삽입이 있는데, 동영상 삽입이 어디다?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영상 삽입은요, 내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에 가서 동영상 .wnv라는 동영상 넣어줘라.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을 설정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3번 봤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4번 슬라이드 나와 있죠. 4번. 4번은 여러분들 표 슬라이더라고 얘기해요. 자, 4번 표 슬라이더 얼마? 80점 100점 돼 있어요. 그래서 도형과 뭐를 표를 이용하여 슬라이더를 작성한다. 도둠의 18포인트. 자, 도둠의 18포인트 돼 있는데 이 글씨들, 이 도형 또는 차트 안에 있는, 차트래, 표 안에 있는 그 글씨들을 도둠의 18포인트로 하라는 얘기겠죠. 세부 조건 보면요. 1번의 상단 도형으로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작성해라. 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두 개의 도형을 갖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상단 도형을 만들어줘라. 자, 2번에 좌측 도형 있죠.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자, 2번 요 부분이죠. 이 도형 두 개. 자, 이거 보다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초록색에서 조금 연한 연두색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색이 변하는 이러한 그라데이션 효과 주란 얘기죠. 두 개의 도형에다가 이것도 도형 만들고 복사 뜨는 거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만들고 복사 뜨고. 자, 표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3. 자, 그래서 이 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테마 스타일 1번에서 강조 3으로 해줘라 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5번은 이제 차트를 만드는 차트 슬라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 슬라이더 배점이 크죠? 100점짜리예요. 100점. 그래서 차트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더를 작성한다.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이다. 글꼴은 도둠에요. 16포인트 외곽선. 여기 있죠? 도둠에. 이 글씨들 다 뭐다? 도둠에 16포인트. 그리고 외곽선. 여기 보이죠? 선. 이렇게 테두리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이 차트에다가. 세부 조건 보시면 차트 제목 있죠? 도둠에 24포인트 굵게. 이 차트 제목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위쪽 그림자 주라고 되어 있고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란 여기 뭐 노란색 들어있는 거 보이네요.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 서식 이렇게 이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 꺾은 선으로 바꿔라. 그리고 보조축 여기 보조축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고 자, 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여기 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데이터 테이블 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도형 편집해서 이렇게 도형 편집 도형을 갖다 넣어줘라. 파랑의 투명도 50% 외곽선 없음 굴림에 18포인트 이렇게 문제 조건으로 나와있죠. 자, 조건 우리 처리하는 작업들이 많죠. 그래서 배점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6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번 슬라이더 어때요? 6번 슬라이더 도형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 6번 슬라이더. 자, 6번 슬라이더는 무슨 슬라이더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도형 슬라이더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더 100점짜리입니다. 이것도 차트와 마찬가지로 배점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도형과 스마트 하트를 이용해서 배치한 굴림의 18포인트. 여기 있는 글씨들이 다 굴림의 18포인트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순서 1번, 2번. 자, 여기 보면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전체 1번이에요. 이 부분을 묶어서 애니메이션을 주고 또 이 부분을 갖다 전체를 묶어서 뭐 한다? 애니메이션을 주라는 얘기겠죠. 세부 조건, 1번에 대한 세부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이 부분이요. 이 도형들에 대해서. 자,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해라.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강택 처리 3차원 벽돌. 스마트 아트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스마트 아트.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가 몇 개? 다 2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룹화한 후 애니메이션 바운드 효과라는 걸 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은 도형 편집. 여기 이제 도형 편집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효과 닦아내기 왼쪽에서. 자, 그래서 이 부분 1번 부분, 2번 부분 그룹화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는 것까지 해서 6번 슬라이더까지 작업이 이렇게 끝나는 거겠죠. 이걸 갖다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ITQ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더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쭉 한번 전체적으로 1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자, 1번 슬라이더 표지, 2번 위에 목차 여기 도형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도형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도형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로고 들어가고 여기 페이지 번호. 자, 3번 슬라이더도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3번 슬라이더 어때요? 위에 도형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도형 들어가고 로고 들어가고 페이지 번호가 3페이지라고 찍혀 있고 4번 슬라이더 볼게요. 4번 슬라이더도 이렇게 도형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원의 종류 이 뒤에 도형 두 개. 자, 그 다음에 로고 슬라이더 4번이라고 페이지 번호 찍히고요. 5번 슬라이더도 마찬가지로 위에 도형 똑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로고 5번. 6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죠? 6번도 똑같이 상단 도형 두 개 들어가고 하단 로고에 그 다음 페이지 번호. 자, 이 2번부터 6번까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골고루 들어가죠? 어떤 것들이 똑같이 들어간다? 이 도형들이 똑같이 들어가죠. 이 그림이나 페이지 번호는 달라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슬라이더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2번부터 6번까지 1번 슬라이더는 안 들어가죠. 도형이 보니까 위에. 자,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더 번호, 슬라이더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한다. 제목은 긁고 어떻게 되는지 제목 궁서의 40 파란색. 여기 보면 이게 궁서의 40포인트 파란색이라는 거죠. 여기 글꼴 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상단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로고는 여기 이게 로고 1번. 자, 여기 로고 들어가는 거 보이죠? 똑같이.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처음 실행하시면 이렇게 빈 화면이 떠 있죠?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빈 화면을 갖다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에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탭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탭에 가시면 이 디자인 탭에서 이 디자인 탭 누르면 밑에 리본 메뉴가 바뀌어져. 이 부분을 리본 메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서 보시면 페이지 설정. 디자인 탭의 가장 왼쪽에 페이지 설정. 자, 페이지 설정이라고 창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럼 슬라이더 크기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이거 눌러서요. A4 용지로 바꿔줘라. A4 용지. 자, 우리가 슬라이더가 기본적으로 A4 용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갖다가 A4 용지로 세팅을 해주는 첫 번째 작업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용지의 크기가 아까보다 좀 커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를 갖다가 어떻게 6장을 만들어준다. 어떻게 만든다? 슬라이더 탭에서요. 1번 슬라이더 선택했죠.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엔터를 치세요. 한번 자, 선택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이렇게 다섯 번을 치면은 6장의 슬라이더가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번 슬라이더 여기에다가 이제 커서를 딱 놓고 셀 포인트 넣고 이제 마스터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 부분 있었죠? 이 슬라이더 마스터. 이거 크기 A4 용지로 설정하라. 슬라이더 순서 맞게 작성하라. 1번부터 6번까지 만들어 놓고요. 자, 2번부터 6번까지 뭐를 슬라이더 마스터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슬라이더 마스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보기에서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 슬라이더 마스터. 여기 있죠? 마스터 보기. 자, 슬라이더 마스터 보기 하면 왼쪽에 화면이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달라진 거. 위에도 약간 슬라이더 마스터라고 이게 처음 등장했죠?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걸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슬라이더 마스터라는 게 뭐다? 원장. 우리가 어떠한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것들 또 효과를 지정하면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슬라이더 마스터.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1번부터 6번까지 이거는 1번 슬라이더만 사용한다. 제목 슬라이더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자, 이거는 제목 및 내용 그래가지고 2번에서 6번까지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세 번째 거.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 마스터 작업을 해볼 텐데요. 우리 아까 답안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답안에 되어 있는 거. 자, 여기서 보고 2번 슬라이더에 요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2번부터 6번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 상단도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이거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목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삽입에서 어떠한 그림을 넣는다. 그런데 삽입, 도형이죠, 도형. 삽입에서 도형,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 배지, 기본 도형의 배지라고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배지를 선택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배지, 이렇게. 자, 여기 위에 상단에 배지라는 도형 넣어줬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면은요. 자, 뒤에 도형이 배지라는 도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도형 있죠. 이렇게 양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이거 뾰족하게 되어 있는 요 도형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는 육각형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삽입에서 도형. 자, 이거 많이 그려봐야지 늘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근데 육각형. 보이시죠? 육각형을 갖다 선택해서 뭐 한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위치를.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문제지에는 예를 들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문제지에서 이렇게 색상이 컬러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회색이라든지 뭐 다른 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색깔을 갖다 뭘로 바꿔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색깔 그대로 써도 됩니다. 원래 도형에서 만들어지는 색깔 또는 본인이 다른 색으로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뒤에 텍스트 상자 있죠. 이 글자 들어가 있는 상자 여기. 이 텍스트 상자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도형에 가려가지고 보죠. 제가 옮겨보니까 이렇게 뒤에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앞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자, 이 도형의 이 텍스트 상자, 이 텍스트 상자의 테두리를 갖다 마우스로 이렇게, 자, 요 모양.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화살표 4개로. 이때 클릭. 자, 얘가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되겠죠. 그럼 걔를 앞으로. 자, 오른쪽 버튼.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취소. 다시 오른쪽. 어때요? 메뉴가 나오죠, 이렇게. 자, 바로가기 메뉴라고 얘기하죠. 이 메뉴를 거기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맨 앞으로. 그럼 맨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방향키로 세밀하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을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돼 있죠? 이거. 자, 슬라이더 마스터를 이용해서 이 제목 글꼴이라고 그래요. 제목 글꼴은 궁서에 40포인트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 궁서에 40포인트 파란색. 자, 근데 이 글씨가 파란색이면 이 뒤에도 파란색이고 그러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도형, 두 번째 그린 도형을 선택해서 여기서 색깔만 바꿔줄게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자, 그리고 색깔은 여러분들이 아무 색이나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구분되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 바꿔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여기 제목, 아까 뭐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요. 제목 궁서체에 40포인트 파란색 돼 있었죠? 자, 그럼 그 조건대로 한번 만들어보죠. 궁서체 40포인트 파란색. 자, 그래서 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다. 이 부분 블럭 설정 잡고요. 홈 탭에서 여기 홈 탭 있죠. 홈 탭에 글꼴 그룹이라고 있죠. 이게 글씨와 관련된 작업하는데 여기서 궁서체라고 궁서라고 그랬죠. 궁서체가 아니라 궁서랑 궁서체랑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궁서체. 궁서라고 했으니까 궁서. 알겠죠? 궁서체로 이렇게 바꿔줘라. 자, 그리고 어디에 볼까요? 세부 조건 또 있는지요? 자, 궁서체 40포인트 파란색이라고 돼 있고 글자색 파란색으로 바뀌어야죠. 이 상태에서 글꼴 그룹에 가짜하고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게 글자 색깔이에요. 자, 표준색에서 5가지. 자, 여기서 파랑. 표준색에서 여기서 파랑. 이거 보이시죠? 뒤에서 세 번째 이렇게. 자,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궁서체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도 얼마로 돼 있죠? 글자 크기 보시면 40포인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40에 파란색.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줘야지 깔끔하겠죠? 40포인트. 여기 44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눌러서 40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글자 크기가 없을 때는 여기다 써도 돼요. 42포인트, 뭐 47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렇게 됐고요. 하단 로고 넣어볼게요. 하단 로고. 하단 로고는 어떤 걸 집어넣느냐. 여기 보시면 하단 로고 1이라고 들어가고 그랬죠. 자, 이 부분, 여기 로고 들어가죠. 이 부분, 로고. 그 로고를 갖다가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로고를. 자, 삽입에 가셔가지고 삽입에서 뭐 한다? 자, 이제 로고를 넣어볼게요. 그림은 어디에서?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삽입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 자, 그림은 어디에서 찾아온다? 여러분들 문서에 내 문서 있죠. 문서에 ITQ라고 폴더가 있습니다. 시험장 가보면 우리 ITQ라는 폴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긴 폴더. 여기 더블 클릭. 픽처라고 보이실 거예요. 픽처 보이시죠? 픽처 더블 클릭. 자, 그림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어떤 그림이랬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ABC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몇 번 그림,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5번, 여기는 5번은 이 그림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 문제 로고 1이라고 되어 있죠. 로고 1. 이게 로고 1. 이 그림이 로고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고 1번 있습니까? 2번, 3번 이렇게 로고 1번 선택하고 삽입. 이 그림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색 부분 뭐죠? 이 회색을 투명하게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투명하게 바꿔볼게요. 이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어디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라고 보이시죠? 거기서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색이라고 있어요. 자, 색을 눌러주시면 밑에 메뉴 나오는데 거기서 투명색 설정이라고 클릭하고 여기서 이 회색을 갖다가 클릭. 그럼 어떻죠? 투명색으로 설정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문서에서 왼쪽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크기 조절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조절점 갖다가 뭐 한다? 크기를 갖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자, 이거 하단에다 왼쪽 하단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전체 구성에서 이제 슬라이더 번호 넣는 거 여기 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이 슬라이더 번호가 찍히는 위치예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슬라이더 번호를 했을 때 삽입에서 여러분들 슬라이더 번호라고 있습니까? 슬라이더 번호 클릭. 삽입에서 슬라이더 번호.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라고 해서 이렇게 창이 뜨고요. 여기 두 개 체크. 바닥글 체크하고요. 제목 슬라이더에 표시하는 두 가지를 갖다가 뭐 한다?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페이지 번호 넣을 때.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한다? 모두 적용. 자, 그러면 여기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1번 제목, 2번 워드아트, 3번 도형. 자, 그래서 보기에서 여러분들 보기 있죠. 보기에서 기본 보기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어떻다? 1번 슬라이더 빼놓고 2번, 3번, 4번, 어떻죠? 5번, 6번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슬라이더 번호가 안 찍히고 있네요. 그죠? 슬라이더 번호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에서 슬라이더 마스터 가서 했어야 하는데 그때 안 나오면요. 여기서 다시 하셔도 되세요. 여기서 삽입해서 슬라이더 번호. 그죠?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바닥글이 아니라 슬라이더 번호 제목 슬라이더에 표시하는. 그죠? 여기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체크 해제하는데 슬라이더 번호 체크하시고 제목 슬라이더에 표시하는 이렇게 해서 모두 적용 눌러주면 보시죠. 페이지 번호 찍히는 거. 여기는 몇 페이지? 3페이지. 여기는 4페이지. 그죠? 1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나 그 위에 도형, 그림들이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구성이에요.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할 때는 파일에서 어디로 간다? 저장. 자, 그리고 저장할 때는 어디로요? 문서에 ITQ 폴더라고 있다라고 그랬죠? ITQ 쭉 내려가시면 ITQ 있죠? ITQ 더블 클릭. 거기다가 뭐 한다? 수건번호 8자리 빼기 자, 1, 2, 3, 4, 5, 6, 7, 8 저장할 때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1, 2, 3, 4, 5, 6, 7, 8 박재현 해가지고 수험자 이름 써주고 저장 이렇게 최종적으로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ITQ 파워포인트에서 전체 구성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